자,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선 그 교육의 기초에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초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것이 교육의 목적이겠죠. 이 교육의 목적을 통해서 특히 이제 내재적 목적이겠죠. 여기서 피터스의 지식의 이제 형식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같이, 왜냐면은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동굴의 비유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교육이겠죠. 근데 요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과의 관계는 거기 책에 나와 있다시피 맨 위에 2014년도 중등 18페이지에 2014년도 중등 자유교육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피터스하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재적 목적에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평생교육일 겁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근데 이 평생교육은 실제로 객관식일 때는 뭐 거의 4문제, 5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술로 나오면서 평생교육이 시험에 아예 건드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사회라는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거 허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허친스의 자유교양형 평생 학습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유교육과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허친스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허친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존주의자죠. 항존주의. 그러니까 이 항존주의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유교육과 연결해서 얘기했다시피 인문교육과 같이 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는 어떤 이제 기초를 닦았다면 3, 4월은 요게 이제 똑같이 기초를 하면서 거기에 쭉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정리까지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이제 상기를 시켜가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평생학습 사회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평생교육과 같이 나올 것이, 요 이제 평생학습 사회에서도 얘기 나오죠. 이제 포르, 그 다음에 들로우즈, 이런 사람들의 평생학습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의 4가지 기둥, 그 4가지 기둥이 learning to be, 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나기 위한 학습,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거기에 이제 learning to have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유하기 위한 학습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 교육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이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영재교육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렌츄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는 커다란 교육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인성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영재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돼서는 이 내재적 목적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인성교육은 물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더 바짝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의 기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나올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발도르프 학교에, 근데 이게 발도르프 학교는요, 사실상은 이제 이게 유초등 논술에서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더 커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정도에서 발도르프 대안교육입니다. 대안교육. 그냥 이제 살짝 발을 담그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재적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18페이지요. 반대말은 항상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 내재하니까 뭐가 있을 것이다? 외재라는 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육의 목적은 이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학교 학습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 교육 과정, 그 표면적 교육 과정이 이제 반대가 또 생각나야 돼요. 표면, 이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교육 과정이라고도 해요. 교육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숨어 있는 교육 과정 또는 표면이 아니라 밑에 숨어 있으니까 잠재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 교육에서는 내재적 교육과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조화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는요, 표면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1, 2월 달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날 교육이 자꾸 여기에 강조를 두는 거야. 오늘날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단 말이야.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여기에요. 여기. 너는 우리 아버지는 뭐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니까 너는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다 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력사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교육사회학에서 학력을 자꾸만 이제 경쟁적으로 높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위 경쟁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외재적 목적만을 우리 앞에서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짐승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진다면 이게 running to have에만 관심을 갖는 게 여기에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융통성 있게 축축축 이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바로 이 have, 소유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평생교육에서 나오겠지만 또. 그러면 뭐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근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또 등한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본질은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 교육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거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항전주의거든. 그러니까 항전주의 이제 자유교육 갖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다 썼지만은. 그러니까 전부 축축축축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여러분들 기초 잡은 거를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연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육의 본질.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써드렸지만은 본자가 본래 본자에다가 질자가 바탕질자라는 거예요. 본바탕이야, 본바탕.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뜯어 고치더라도 그 본바탕은 이게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는 미남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추남이고 추녀야. 엄마 아빠가 다 미남 미녀인데 아이는 추남 추녀야. 이게 어디 간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하자는 거야. 이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 유전 형질은 바뀌질 않잖아. 본질은 바뀌질 않는다고. 겉모습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외자는 이제 바깥 외자잖아.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육은 내면에 있는 거지.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내면의 완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성리학에서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위기지학, 위인지학 할 때 위기지학에서 내면의 완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라고. 그 내면의 완성인데 그 내면의 완성이 뭐겠냐는 거예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죠. 인격 완성된 것이 이게 바로 인격 교육이에요. 인성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성 교육.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리학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자가 자기 기자야. 자기의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비본질성 또는 비본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교육의 본래가 뭔데? 내면의 완성이 있는 거야.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있는 거예요. 외재적 목적은 결국 뭐야? 교육을 수단으로 하는 거야. 도구로 하는 거예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입신 양명이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내재적 목적이야. 이게 외재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시자고요. 출제 근거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교육 목적과 외재적 교육 목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즉 내재적 목적은 교육 활동 안에서, 내재니까 안에서 교육 본래의 의미, 오케이? 본래. 그래서 교육의 본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는 교육의 비본래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육의 본래성, 본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육의 고유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교육의 고유한 가치는 자아 실현,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즉 외재적 교육 목적은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 활동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는 이 내면 말고 교육 활동 바깥, 즉 외면적인 것들이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박사야 뭐 이런 것들 이해가죠?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 어떤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입신양명, 출세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외재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어떻게 돼요? 쟤를 죽여야 내가 살거든. 그러니까 쟤를 그 사실상 EBS에서 나왔던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사물함 열어서 그 아이의 책을 전부 찢어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멘붕이 오는 거지. 그래서 다음 그 학기 말고사에 점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는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됐죠? 자, 피터스는 이따 할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19페이지 3번. 박 교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는, 이 교사,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 지나치게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저는 교육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즉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 자, 밑줄 그으십시오. 교육활동 그 자체. 그게 내재적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활동 그 자체. 그 말을 좀 써주면 좋아요. 교육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 활동은 다름이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교육활동 그 자체 내재적 목적이에요. 교육활동 그 자체, 이거 내재적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활동 그 자체를 추구하는데 그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야. 이제 환장하겠죠. 지식을 추구하는 거, 그 대부분 사람들 뭐야? 지식을 추구해?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 물론 주지교과 위주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주지교과야, 주지교과. 근데 이 주지교과가 지식을 추구하는 건 추구하는 것인데, 어떤 지식이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유, 교양,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교육을 말하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한 그런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토익, 토플을 준비하기 위한 영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박교사,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지식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지식 추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주지교과마저, 그러니까 피터스로 말하면은 지식의 형식이야. 그 지식의 형식은 자유교육을 위한 지식의 형식의 교과들이거든. 그러니까 피터스는 또 나오겠지만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교과를 강조하는 거야. 교과서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를 하기 때문에 주지교과고 지식 중심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란 우리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이해가죠? 그런 주지교과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나 개인의 좋은 삶, 곧 웰빙에 두어야 된다. 그 웰빙을 화이트라는 사람, 화이트, 거기 이제 해설에 나와 있죠. 화이트라는 사람이 주장이야. 이게 이 화이트라는 사람은요,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내재적 목적은요,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거야. 화이트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율성 증진은 안 됐지. 지식 주입식이었잖아. 그러니까 학습자는 수동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야. 그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적 목표야. 그 목표는 어디에 있어? 웰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웰빙이라는 게 뭐야? 잘 있음이야. 이 웰빙이, 근데 우리는 지금 웰빙 그러면 뭐야? 잘 먹는 거로 생각하잖아. 그게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웰빙은, 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율성이 있어야 웰빙이 되는 거야. 웰빙이. 근데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지. 수동적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어? 웰빙이야, 웰빙. 그러니까는 자유교육의 목적은 이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야. 내재적, 화이트라는 사람은 내재적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은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유교육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식 추구도 좋지만은 그 지식 추구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은 자율성을 확보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서 실존주의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주인공은 나지, 그죠? 부모가 아니잖아. 그 누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럴 때 웰빙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웰빙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그 웰빙의 의미를 상당히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만 읽을게요. 개인의 자율성, 오토노미죠. 그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나 개인의 좋은 삶, 곧 웰빙에 두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율성 증진이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이 목표는 웰빙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웰빙이란 그냥 뭐냐? 개인이 갖게 될 욕구를 충족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저는 웰빙의 삶을 살고 있지 뭐.
자율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저 파이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깨끗해 이거잖아, 파이트.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로부터 더러움을 안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야? 자율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건데, 지식 교육을 넘어선 그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 그게 바로 웰빙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축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학생, 선생님, 교육 받은 사람은 누구나 히랍에서, 이 또 히랍을 몰라갖고, 이게 그리스야, 그리스.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히랍에서, 즉 그리스에서 고향을 느낀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 전체 흐름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세죠. 그리고 15, 16세기 인문주의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얘네들을 갖다가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르네상스, 돌아간다는 얘기야, 르네상스가. 그래서 문예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부흥시키는 거야?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고대 그리스의 문예를, 문화와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거라 했잖아요. 인본주의 토대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인문주의를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신본주의의 안티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세는 신본이잖아, 신본. 신이 중심인 사회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중심인 사회로 넘어오자는 거잖아요. 그거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데가 그리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히랍에서 고향을 느낀다. 여기서 히랍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가르치나요?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의 원형? 이 교육의 원형이,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게 자유교육이에요, 자유교육. 여기가 자유교육이잖아요. 자유교육. 왜 이 자유, 봐봐요. 자유라는 말이 왜 붙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 자유라는 말을 생각 안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유는 여러분 파이트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율성이 확보된 거예요. 자유교육이야.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몽주의에서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종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무식하면, 속된 말로 무식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 자유교육에서는 지식 중심의 인간의 삶의 내면의 완성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겠지만, 그게 자유교육이라니까. 자율성이 확보가 되니까 자유교육이야. 7자유까지잖아. 그래서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래서 7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와 관련되는 거라 했잖아. 이게. 그래서 지식 중심이라 그랬었잖아. 기억나죠? 그러면 히랍의 자유교육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면 아주 길어. 간단히 말하면 말이야,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야. 뭐라고요?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굴의 비유죠. 사실상 자기만의 동굴 세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지하다니까. 저 세상에 바깥의 진리, 다른 사람이 다 A라고 얘기하든 지만 B라고 얘기한다니까. 아, 이거 얼마나 답답해. 자기만의 동굴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신동엽 나오고 컬투 나오고 이영자 나오고 막 이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결국은 거기 방청객들이 쉽게 얘기하면 방청객들이 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갖고 나오잖아. 그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막 생각하잖아. 근데 방청객들이 봤을 때는 제너럴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눌러대는 거거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무지, 오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유교육이라고. 이해 가죠? 오케이. 여기는 두 가지 철학적 주장이 들어있는데 허스트에 따르면은 이제 이거 허스트라는 사람도요. 피터스하고 똑같이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것은 마음과 지식과 실제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죠.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휘랍의 자유교육에는 형이상학적 가정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느끼나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이상학적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왜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야? 내면의 세계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0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자유교육은 실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제 요게 이해 가시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주지교과를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주지교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론적 지식이지 뭐. 그죠? 이론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니까. 쉽게 말해. 그러니까 철학도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유교육은 실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이다. 현대 자유교육론은 마음과 지식의 논리적 관계에 토대를 두는 것이다. 고대 로마나 중세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교육의 출발점은 이 소크라테스 사상에서 이 소피스트예요. 이 소크라테스. 객관식이라면 이거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 이 사람은 이제 수사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수사학교. 웅변수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유교육의 아버지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소크라테스도 이제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어떤 철학자의 한 가상 인터뷰이다. 어떤 철학자와 한 가상 인터뷰이다. 이 철학자는 저는 지난 20년 남짓 동안 교육은 합리적인 마음 개발을 위한 지식 추구를 통해서 이 주지교과를 통해서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반성합니다.
피터스하고 허스트가 바로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피터스가 허스트를 꼬셔.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실제 삶을 살아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실제 그 사회 나가면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론적이어야만 하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저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너는 아니라고 좀 반대 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허스트가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실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허스트는요. 그래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론적 지식이 훌륭한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리적 토대라고 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삶을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유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답답하지 뭐. 그래서 지금 저의 입장은 교육은 지식의 형식의 입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실제의 입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저의 변화된 교육 개념은 좀 더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고 종전의 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이 근본적인 면에서 사회적 실제의 학생을 입문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은 유용성이 좀 많이 떨어져. 이론적 지식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론적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실제로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방법적 지식, 그냥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명제적 지식만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 못을 박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방법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죠?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별표하세요. 1번 별표하세요. 내재적 목적 대 외재적 목적. 내재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교육과는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자, 봐봐요. 이 글 쓸 때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를 가로로 묶어봐요.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을 거기를 가로로 묶으면 교육이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오케이? 근데 너무 짧지? 근데 봐봐요.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교를 하는 거야. 대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강조가 되는 거거든, 뒤에가. 그리고 봐봐요. 내재적 목적에 대조되는 게 뭐야? 외재적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 이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오케이? 교육 그 자체. 이해가죠? 강조해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이며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기 전에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을 부정하면서 내재적 목적으로 싹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외재적 목적도 그럴 거예요. 자, 교육이 교육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목적의 통제를 받게 될 때 그 목적을 외재적 목적, 즉 그 밑에 걸 잘 알아두세요. 교육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면 뭐야?
내재적 목적이죠. 아니고 외재적이고 비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목표를 완성하는 활동의 과정으로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됐죠? 2번 성리학. 성리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자, 해봅시다. 위기지학하고 위인지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한문에서 이 인자는 남이란 뜻이야, 사실상은. 그러니까 남을 위한 공부다라는 얘기야. 여긴 자기를 위한 공부. 그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를 위한 공부? 교사는 남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대부분 일로 가. 아니야. 교사도 이거 해야 돼. 이 자기는 뭐야? 자기의 사람됨을 위한 공부를 해라는 얘기야. 이래서 요걸 이제 내면의 완성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지학은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교사는 위기지학하는 자에 이어야만 다른 아이들을 사람 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 돼 그럼 웃기잖아. 요 위인지학은 남을 위해서, 즉 부모님을 위해서, 바깥에서 저 사람 괜찮아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공부야. 즉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공부가 바로 위기인지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외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기지학은 우리나라 전통사회 교육에서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도리이며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바가 덕행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 나가되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자, 피터스의 지식과 이해 강조 발표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게 고향 가면은 자네가 정겸인가? 누구시 아들 정겸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가 규범인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 규범인가가 아니라 괄호 규범인과.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외웠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외우고 있어. 그게 큰 잘못이야. 여태까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피터스가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외재적 목적에만 치중했더라는 거야. 교육이 훈련 또는 조건화 이런 데만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육이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는데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교육이 되는데 이런 데만 치중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야. 저게 기준이야.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제 내재적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규범적 증거. 규범.
규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가치라고 세우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교육을 하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교육 그 자체 외치는 게 뭐야? 내재적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규범적 증거는 목적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 그래서 가로해 놓고 교육 목적론 해놨죠. 자, 그럼 봐봐. 그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 교육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가르쳐야 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는 거야. 뭘 가르쳐야 돼? 계속 우리 나왔던 거야. 뭘 가르쳐야 돼? 지식의 형식이잖아. 피터스는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지적인 안목과 이해를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 지식의 형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8교과로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면은 좋아. 내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게야. 그 과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야. 과정이. 그렇잖아. 쌍욕을 해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다시 말해서 방법이. 이해가죠? 가르치는 방법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나 조건화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해야 되는 것이다. 즉 조건화, 또 교화, 훈련 등은 도덕적으로, 이게 이제 주입식이거든. 이런 주입식 교육은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죠. 파이트로 얘기하면 자율성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웰빙을 살 수가 없잖아. 이거 파이트로 쫙 연결할 그런 안목을 자꾸만 길러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월달 들었을 때 그 공부를 좀 충실히 했다면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좀 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거 없어. 오늘 공부한 거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몇 번씩 공부하시면 돼.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또 그 다음 주에 공부한 거 그 다음 주 내내 공부하면 되는 거라니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게을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월달 공부한 게 제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잠정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만 되뇌이고 하시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재적 목적과의 관련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선언적 정당화라는 겁니다. 선언적 정당화. 그거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